글쎄요. 한 2달 동안 이 사건으로 좀 시끌시끌했어요. 장희영 교수님. 예, 그 가수 구하라 씨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전 남자친구인 그 미용실 원장 최 씨. 네. 연인이었었고 이제 이게 폭행 사건으로 이제 비화가 되면서 서로 그랬죠. 진실 공방으로 갔었습니다. 네. 누가 더 잘못이냐, 잘잘못 따지는 일들도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줬었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일단은 둘 다 처벌을 받는 것으로 일단 수사가 종결이 됐습니다. 아. 구하라 씨와 전 남자친구 최 씨에게 네. 쌍방 폭행 및 영상 유포 협박 사건 수사를 이제 경찰이 네. 둘 다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아. 이제 결론을 냈고요. 네. 이제 검찰이 넘어갔으니까 이제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번 주 내에 뭐 구 씨나 다 그 검찰에 송치가 될 예정이라고 이제 네. 밝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일단 경찰의 수사는 이제 마무리됐고 네. 검찰로 이제 넘어갔어요. 일단은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예. 지금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예. 이 수사 과정에서 네.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모 씨에게 지금 새로운 혐의가 좀 추가된 게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예. 어떤 겁니까, 내용이? 그 휴대폰을 아마 이제 그 복원하는 과정,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네. 하죠. 예. 그 과정에서 보니까 네. 이른바 이야기하는 그 구하라 씨가 동의하지 않은 비동의 구하라 씨 신체를 찍은 영상이, 그 사진이 나온 겁니다, 영상이. 이 내용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제 뭐 구하라 씨하고 동의하에 어떤 그 영상을 찍은 걸로 나와 있었고, 네. 그게 뭐 실질적으로 밖으로 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구속영장을 1차 경찰에서 신청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기각이 되면서 뭐 이제 그런 유포가 없는 거 수위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네. 게 크지 않다. 다소 우발적인 부분이 있다 등등으로 해서 네. 그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었는데 뒤늦게 디지털 포렌식에서 그 구하라 씨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구하라 씨의 신체 일부를 찍은 게 이제 나타났거든요. 아하. 근데 사실 이게 먼저 드러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으면 네. 과연 기각됐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네.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진짜 놀랍고 충격적인 게 그 사생활을 찍은 두 사람만의 은밀한 사생활을 찍은 동영상도 충격이었습니다만 지금 새롭게 드러난 게 몰카, 구하라 씨의 동의 없이 찍은 사진까지 휴대전화를 통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사생활 동영상에 대해서 최 씨는 내가 원해서 찍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네. 관계를 정리하는 마당에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네.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디지털 포렌식을 해본 결과 네. 영상은 아니고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진이 밝혀졌는데 이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됐다는 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그렇죠. 수 있는 사진이라는 거고 의사에 반해서 촬영됐다는 겁니다. 구하라 씨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촬영됐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유포됐다는 정황은 아직까지는 안 나옵니다. 아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의사에 반한 사진을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갖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향후 이 점에 대해서도 기소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네. 철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네.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손정혜 변호사님, 이 두 사람이 애초에 다투는 과정에서 이 최 씨라는 사람이 구하라 씨 SNS를 통해서 두 사람만의 은밀한 사생활이 찍힌 영상을 전송했잖아요. 사실 그 부분이 충분히 어떤 협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상당히 논쟁의 대상이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일단은 경찰은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혐의를 인정해서 협박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허언이라거나 어떤 의견을 표명한 거에 그치지 않고 어떤 내용까지 더불어 있었냐면 네. 새벽 1시에는 연예인 인생 끝내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실제로 언론사에 구하라 제보라는 내용의 메일까지 보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성관계 사생활 동영상을 전송을 한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일련의 과정이 구하라 씨가 외포심, 공포심을 가질 만한 해악이라는 건 뭐냐면 너를 해치겠다. 네. 해친다는 것은 뭐 너를 뭐 죽이겠다 또는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명예를 침해시키겠다는 것도 해악이 고지로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구체성을 가진 해악을 고지했다.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가요, 김복준 의원님. 예. 이 최 씨에게 여러 가지 혐의를 지금 수사 중에 다 지금 묻고 있는데 그 중에 네. 강요 혐의가 적용돼서 이건 왜 무슨 말입니까? 강요 혐의는. 사건 당일날 이제 이 그 최 씨가 구하라 씨한테 그 얘기를 하죠.
너 전날 너랑 같이 저녁 식사한 연애 관계자 A모 씨. 아. 그 사람 당장 내 앞으로 불러와서 무릎 꿇게 만들어. 세상에. 이거 강요죄예요. 아, 그래요? 예,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키는 게 이제 그 강요죄. 아.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 부분을 강요죄로 의유를 한 것 같고요. 네. 하나 더 했죠. 뭘까요? 구하라 씨 집 문을 그 주먹으로 두들겨가지고. 누가요? 최 씨가요? 예, 그 부순 부분. 요 부분은 이제 366조인가? 그렇죠. 재물손괴. 아하. 예, 재물손괴죄를 또 적용했습니다. 네. 두 가지입니다. 예. 그 쌍방폭행이 있기 전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달 전에도 크게 다툼이 있는데 그때 구하라 씨 집 문을 주먹으로 부쉈대요. 그 부분도 지금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재물손괴 혐의도 좀 추가가 됐는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글쎄요. 지금 최 씨 입장에서는요. 애초에 장 교수님, 자기가 그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정말로 그냥 이별을 통보한 죄밖에 없는데 구하라 씨한테 이렇게 무참히 막 온몸이 긁히고 그랬습니다라고 맞아요. 인터뷰했던 게 예, 기억나요. 디스패치 인터뷰했고 네. 딱 그날 제가 출연을 해서 이제 그 소식을 그랬었죠, 전해드렸던 네. 기억이 나는데 그때 본인 입으로 말했잖아요. 자기는 유명인도 아니고 구하라 씨에 비한 연예인도 아니고 변호사를 쓸 줄도 몰랐고 그래서 며칠 만에 입을 열었다라고 했는데 그 그랬죠. 며칠 만에 이미 변호사랑 이런 과정이 다 끝났다고 그때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인터뷰 자체도 혹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상담을 받고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그랬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추가로 나오는 것들이 너무 이렇게 진흙탕처럼 되어버리니까 네. 그 당시 그 인터뷰 자체도 아하. 이 사람이 자신의 이런 행위들을 덮기 위해 사전에 얼른 끝내기 위해서 뭔가 구하라 씨 얼른 합의를 한다든가 그러니까요. 혹은 정말 여론을 구하라 네. 씨에게 이렇게 안 좋게 몰고 가려고 사전에 한 그러니까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런 갸우뚱하는 생각도 들어요. 마지막으로 손 변호사님 한 20초 드릴게요. 이 구하라 씨도 물론 같이 이제 검찰에 이제 송치가 됐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그런데 구하라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좀 이 마음이 복잡할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팬들은 응원하는 목소리가 훨씬 큽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상해죄를 적용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런 어떤 성적인 동영상에 대한 협박을 받은 피해자로서 정당방위한 거 아니냐 일반인들의 시각도 아하. 있는데요. 더 힘내고 이거에 그러니까요. 굴하지 않고 연애 생활 열심히 하라는 게 팬들의 응원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네요.